요즘 미국에서 아시아산 잉어가 기승을 부린다는데 사실인가요? 장난 아닙니다. 요즘 미국에 저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건너간 잉어 때문에 미국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소 개구리한테 힘들어 했듯이 지금 뭐 굉장치도 않습니다. 동영상 조금만 뒤져보시면요. 호수에 이렇게 배 타고 가는데 잉어들이 그냥 막 수십 마리가 그냥 막 튀어 올라가지고 그 잉어한테 맞아서 턱이 부러진 저 생물학자가 있어요. 예, 그 정도로 그 잉어 이만하잖아요. 이만한 게 튀어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때렸는데 턱이 부러졌어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아주 제대로 된 적을 만난 것 같아요. 이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시아산 잉어잖아요. 네. 아시아산 잉어가 왜 미국까지 가게 됐나요? 그 원래 시작은 그 남쪽에 루이지애나 주, 뭐 미시시피 주 이쪽에서 양식업을 하던 중국 사람이라 그러는데 알려지기로는 그 사람이 양식업을 이렇게 해보면 물이 고여 있으니까 예, 우리가 이제 녹조 라떼 당하듯이 해조류가 많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 중국에 살 때를 기억해 보면 잉어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어치우고 막 이러는 거를 기억하고 그걸 이제 허락을 맡아갖고 몇 마리 수입을 해서 길러 본 거예요. 근데 제법 효과가 있으니까 주변의 다른 양식업자들도 다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수입을 많이 하기 시작했을 무렵에 미시시피 강이 범람을 했어요. 미시시피 강은 종종 범람을 하는데 그거를 미리 대비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범람하는 바람에 그 양식업 거기서 살던 잉어들이 미시시피 본류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뭐 민물고기니까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바다로 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을 거슬러서 미국 저 북부로 계속 다들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오데호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데호 안에도 진입을 했다는 소식인데 오데호도 초토화가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오데호로 진입하는 그 무렵에 미국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그래갖고 물속에다가 전기 장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와갖고 그렇게 부딪히면 감전되게끔. 근데 배를 타고 미시시피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오데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통제 그런 사무실도 다 만들고요. 거기다 연락하면 배가 오면 열어주고 배는 들어가고 또 닫아서 잉어는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작업을 지금 하는데 지난번에 왜 제가 호주 토끼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만리장성보다도 더 긴 벽을 세웠다. 근데 벽 세우는데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저쪽도 다 당했어요. 제 생각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텐데 배만 들어가게 어떻게 조절을 합니까? 배 들어올 때 열어줬을 때 그때 몇 마리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저 오데호도 뭐 이미 점령당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게 이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잉어 소식은 제법 최첨단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연구실에서 석사까지 한 제 제자 중에 하나가 미국의 캔사스 대학에 가서 나방의 그 화학 신호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박사를 끝내고 포스닥 박사후 연수과정을 잉어 연구하는 팀에서 했어요. 미네소타 대학에서 그 잉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뭐 잉어 연구한 사람이 미국에 그렇게 많을 건 아니잖아요. 이게 최근의 일이니까. 그 처음 도입된 게 197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껏해야 50년, 40~50년밖에 안 됐으니까 잉어를 연구하는 잉어 전문가가 딱히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다른 물고기 연구하던 분들이 연구비를 받아서 이제 이 연구를 같이 할 젊은 박사를 찾는데 제 제자는 화학 신호를 그 곤충의 화학 신호를 연구했지만 그러면 네가 물고기의 화학 신호를 연구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불려가서 그 연구를 제법 오래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동부 지역의 어느 대학의 교수가 돼서 지금은 잉어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 해 동안 미국 환경청이 굉장히 고생하는 이 문제에 그야말로 최전선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잉어를 들여와서 실제로 효과는 있었나요? 해조류를 먹는데? 네, 처음에 그 양식장에서는 제법 뭐 잉어가 사실은 해조류만 먹는 저 물고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잉어는 저 물 위로 떠다니기보다는 주로 이제 물 밑에서 제법 큰 물고기잖아요. 물 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고 살다 보니까 해조류도 많이 해결하고 뭐 이러는 거죠. 해조류를 전문적으로 먹는 물고기도 아닌데, 근데 하여간 뭐 들여온 건데 잘 되니까 옆에서 다른 양식업자들도 도입을 한 거겠죠. 그래서 제법 많이 이제 성공을 거두던 그 와중에 미시시피 강에 홍수가 나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그 양식장에 있던 물고기가 저 본류에 물이 그냥 차들어와 가지고 덮치니까 그냥 본류로 나간 거죠. 그런 일이 네, 뭐 종종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저 영등포에 한때 살 때 툭하면 홍수 나면 우리 동네 골목으로 붕어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역류를 해갖고 한강 본류에서 역류해갖고 우리 골목이 이만큼씩 허벅지까지 막 차올랐어요. 거기에 막 붕어들이 막 다니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뭐 그거 잡느라고 그냥 하루 해가 가는 줄 모르죠. 이게 홍수가 나서 저 집집마다 막 부엌에 그냥 막 물이 들이차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신났지. 동네 물고기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치는데 그 물고기가 우리가 뭐 다 잡았을 리 없고 또 들어와서 놀다가 이 물이 빠지기 전에 또 한강 본류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양식장에 있던 잉어들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걔네들이 그냥 계속 강을 거슬러서 그러니까 거의 미시시피 강의 최하단에서부터 시작한 게 최북단에까지 지금 간 거죠. 미시시피는 굉장히 긴 강이잖아요. 그 먼 거리를 불과 한 40년 만에 돌파한 거죠. 그러면 토끼 전쟁처럼 번식력이 좋아서 많이 퍼진 건가요? 저 잉어가 큰 물고기 치고는 번식력이 좋아요. 워낙 알도 많이 낳고 그리고 뭐 글쎄요. 아마 미국의 경우에도 물고기 알은 서로 낳고 서로 먹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한쪽에서 이제 알을 막 낳으면 그 동네 물고기들이 또 다 몰려 들어가지고 먹어치우고 근데 워낙 많이 낳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가 살아남아서 이제 걔네들이 또 성체가 되고 뭐 이런 건데 어쩌면 잉어 알들을 먹어치울 만한 천적이 될 만한 물고기들이 어쩌면 미국 미시시피 강에 지난 몇십 년 동안 딱히 탁월한 천적이 없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뭐 얘네들이 워낙 저 번식을 잘하니까 동영상 그거 하나 구해서 보여주실 거죠? 뭐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 배가 가는데 막 그냥 막 튀어올라요. 수십 마리가 막 튀어오른다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 거의 그 한 호수가 그냥 잉어로 그냥 가득한 것 같은
물 반 잉어 반 그런 수준이니까 얼마나 잘 자랐나 알 수 있죠. 그럼 잉어는 그 미시시피 강에 찬 적이 없었나요? 글쎄요, 그거는 지금 뭐 여러 연구진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 왜 걔네가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무슨 답은 아직 없어요. 근데 대체로 다른 경우에도 보면 토끼도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갑자기 번성한 그런 동물들의 케이스를 보면 딱히 걔네들의 저 성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천적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제 이쯤에서 왜 아시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미국에서는 문제가 됐을까? 이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딱히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뭐 그걸 주제로 쓰여진 논문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아는데 아시아에서는 예전부터 잉어는 굉장히 고급 식재료였잖아요. 우리 저 강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잉어 한 마리 잡으면 뭐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가서 어머니 다려드리고 산모 저 끓여서 먹이고 이게 보양식인데 그래서 아마 동양에서는 중국을 비롯해서 사람이 천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잡을 수만 있으면 잉어 잡았는데 그걸 풀어주는 사람 옛날에 없었으니까 잉어는 하여간 와 횡재했다 이 수준이니까 아마 잡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잡았겠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잉어의 씨를 말린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 개체 수를 조절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인간이 천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갖 지금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어떻게 걔네들을 조절해 볼까, 수자를 조절해 볼까, 그게 이제 제 제자가 참여해서 하는 연구고, 전기 충격을 주는 것도 해보고, 심지어는 호수나 강에서는 실제로 왜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물고기 잡는 방법 다 아시죠? 전극 꽂아가지고 전류 흐르면 물고기들 다 저 기절해가지고 배를 뒤집고 둥둥 뜨잖아요. 그렇게 건지는데 그 방법도 써봤어요. 근데 그 방법은 잉어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다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판정이 나고 여러 가지를 지금 다 해봤는데 거의 뭐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미국 정부가 미국 환경청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이 전기 장막이 걔네들이 5대5를 초토화시키는 것만큼은 어떻게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거기에 겨우 기대할 정도니까 실패한 거죠. 모든 방법이. 뒤늦게 아시아에서는 잉어를 그렇게 보양식으로까지 먹는다는데 그럼 우리도 먹어서 없애자. 이게 가장 최근의 이제 전략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이게 소문이 잘못 났어요. 걔네가 주로 바닥에 이렇게 그 수심이 좀 깊은 곳에서 바닥을 이렇게 유영하는 뭐 여러분도 잉어 저 비단잉어라도 이렇게 보시면 걔네가 움직임이 그렇게 막 빠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서히 그 저 연못 바닥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걔네가 연못이나 강 바닥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그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필터링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저분한 물고기라고 지금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걔네들이 그렇게 지저분한 물고기였으면 아시아에서 옛날에 먹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대국민 설득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지저분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셰프들을 동원해 가지고 행사를 벌이고 시식 이벤트를 벌이고 뭐 이러고 있어요. 글쎄요, 성공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니까요.
근데 뭐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름도 좀 바꿔보는 작업을 한다는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좋은 이름을 지어놨다. 근데 아마 발표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carp라는 그 잉어의 영어 이름이 carp인데 carp가 그 아시아에서 건너간 carp는 세 종인가 밖에 없고요. 원래 미 대륙에 사는 carp 종들도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이미 갖고 있던 그 명성이 있어요. 걔네가 주로 바닥을 기는 뭐 이런 명성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또 중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또 더 약간 지저분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맛있는 음식이다라는 걸 그 설득하는 작업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이건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인데, 그 어디에 이렇게 누가 적어 놓은 거나 누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름을 바꾼다는 소리를 제가 듣는 순간 그럴듯한데. 그런 이유가 carp라고 하면 CARP잖아요. 그 P를 조금만 이렇게 밑으로 약간 위로 이렇게 해야 되나? P를 이렇게 뒤집으면 B가 되잖아요. carb가 탄수화물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탄수화물 이렇게 부르고, 원래 저 full 영어 단어는 carbohydrate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걸 줄여서 그냥 carb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주적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carb라 그러면 아주 그냥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설탕, 녹말, 이런 여러 가지 전분, 이게 다 안 되는 건데, carb하고 좀 발음이 비슷해서 또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몇몇 사람들이 하여간 이 이름만큼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어떤 이름을 갖고 나올지 저 되게 지금 궁금합니다. 조사한 바로는 잉어가 되게 식욕이 왕성한 편이라서 미국 강바닥에 있는 홍합을 다 잡아먹었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그건 저는 들어본 적 없는데요. 미국의 아시아산 잉어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미국 강과 호수에서 제일 심각한 게 홍합이었어요. 그것도 아시아에서 건너간 홍합이에요. 그거는 오데오가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오데오도 어느 쪽이냐 하면, 오데오의 물이 캐나다 쪽으로 해서 대서양으로 이제 또 빠져나가거나, 대서양 쪽에서 흘러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대서양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떨어지는 데가 나야가라 폭포란 말이에요. 그 물길이, 이 홍합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물길이 막힐 정도로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바다 홍합은 먹는데 민물 홍합을 또 안 먹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좀 미국 사람들이 먹게끔 만드는 과정이 아주 지난한 그런 과정이었는데, 네, 그 얘기는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 같은데요. 아시아에서 온 홍합의 문제를 아시아에서 잉어를 데려다가 해결하려고 했다, 뭐 이런 약간 가짜뉴스 느낌이 좀 나는데, 홍합을 먹기는 좀 애매할 텐데요. 왜냐하면 홍합은 강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강 가상사리의 바위들에 붙어 사는 아이들인데, 잉어는 웬만해서는 물 안에 산소 용존량이 부족해지면 잉어는 물 수면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근데 보통 때는 제법 깊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라서 홍합을 먹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건 홍합 먹는 걸 관찰해 본 거는 없으니까 자신할 수는 없는데, 잉어가 홍합을 전문적으로 먹는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홍합 얘기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걔도 아시아산인 거죠? 네, 아시아산 홍합인데 걔네도 어떻게다가 잘못 건너간 건데, 아시아에서 건너와서 미국에서 문제가 된 대표적인 그걸로 그동안 넘버 원으로 꼽히던 게 홍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칡넝쿨
문제였고, 우리는 지금 가시박이 문제잖아요. 가시박은 저 미국에서 우리한테 건너와가지고 지금 우리 뭐 웬만한 고속도로 변에 보면 나무 다 칭칭 감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가시박이 문제인데 미국에는 우리 쪽에서 건너간 칡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조지아나 뭐 플로리다나 이쪽에 가면 거의 저 나무 형체가 안 보일 정도로 칡덩쿨이 나무를 다 뒤집어 씌우고 뭐 똑같아요. 멀리서 찍어 놓으면 우리나라의 가시박 모습이나 미국 남부의 칡 모습이나 진짜 비슷해요. 서로 하나씩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난 몇십 년 동안 만만치 않은 다크호스가 등장한 게 잉어입니다. 그러면 저희 황소개구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잠재워졌잖아요. 이 잉어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잠재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우리 황소개구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토종 다른 동물들이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 천적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물고기들도 태어나고 뭐 이래서 지금은 그런 대로 안정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그냥 기다리기에는 우리는 황소개구리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잖아요. 실제로 엄청나게 잡아서 우리는 뭐 워낙이 개구리 뒷다리를 먹던 사람들이니까 황소개구리 뒷다리는 근육량도 훨씬 많고 그래서 먹을만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뭘 하지만 그게 성공했다기보다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 토종 동물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네트워크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찾아가게 된 건데 그건 그나마 운이 좋은 거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다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막 배 위로 튀어오르는 잉어한테 맞아서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네, 언젠가는 이게 뭐 안정화될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다. 이거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돈으로는 수십조를 이미 쏟아부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뭐 뾰족한 수가 지금까지는 없어요. 근데 뭐 시간이 좀 가다 보면 잉어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작은 연못에 잉어가 거의 이렇게 물 위로 튀어오르는 사진을 보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연못 생태계가 오랫동안 유지될 리는 없죠. 근데 문제는 굉장히 이게 연착륙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그 생태계가 거의 작살이 나고 잉어도 무지무지 많이 죽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균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고 지켜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지금 아시아산 잉어 문제는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호주토끼도 미국의 아시아산 잉어도 뭔가를 막기 위해 다른 것을 수입해오는 일이 성공한 적이 없어 보여요. 항상 실패 사례밖에 없는데 혹시 성공한 사례도 있나요? 천적을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에 성공 사례가 있느냐? 그 성공 사례가 없는 건 아닌데요. 실패 사례들이 너무 대단해서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보이죠. 한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귤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는데 귤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그 작은 귤 영어로는 텐저린이라고 부르는 그게 아니라 큼직한 귤들인데 그게 해충 때문에 무지무지 이제 피해를 입기 시작하던 무렵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진드기를 이제 도입합니다. 그 해충을 잡아먹는 진드기를 도입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효과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진드기가 큰 문제를 또 일으킬 뻔했는데 진드기는 그 어느 정도 그 평정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그 개체수가 너무 늘다가 폭삭하고
양쪽이 다 그냥 그런 대로 낮은 수준의 개체군을 유지하면서 그냥 안정화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성공한 거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 거고요. 예, 이제 실패한 거는 마구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성공을 하게 한 무슨 공무원이라든가 연구원들이 상을 받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잘못 도입했다가 문제가 된 그분들의 이름은 길이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의 판단으로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사건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생태계의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적어요. 돌아가신 제 지도 교수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 어느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연계에 있는 시스템 중에 가장 복잡한 시스템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하나는 인간의 뇌고 또 하나는 자연 생태계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들여다보기 시작했지만 아직 우리가 인간의 뇌의 기능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똑같아요. 자연 생태계에 이렇게 많은 생태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생태계 전체의 네트워크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말 뭐 그 한쪽 구석 이렇게 조금 긁어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생태계 전체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할 때는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들여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걸 생각 안 한다는 건 저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이미 벌어졌고 최근에는 이제 좀 조심하는 분위기이긴 하죠. 근데 이게 옵션이 별로 없잖아요. 천적을 들여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로 일단은 받아들이거든요. 그 살충제를 뿌리는 것보다 또 무슨 뭐 장벽을 쌓는 것보다 자연 생태계의 그 섭리를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 이러니까 굉장히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면 뜻밖의 이게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제안을 하는 분이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하지 못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생태계의 이 구조에 새로운 그 요소를 들여왔는데 얘가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공유해야 옳은 건데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다 빼버리고 얘가 들어오면 얘 잡아먹고 뭐 해갖고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칫하면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를 땐 조심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모르면서 이렇게 겁 없이 덤비는 분들, 이 선무당들이 항상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건 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상위 포식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게 막 확장돼서 이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결국엔 최고의 천적은 인간이란 것밖에 없는 걸로 귀결되는 것 같아서. 왜냐면 아까 칡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 칡을 좋아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막 했는데 맞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칡을 먹잖아요. 저 칡 뿌리 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잘 먹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지금도 이렇게 어디 가면 네. 칡 뿌리 해서 즙을 막 파시거든요. 그렇죠.
칡즙도 팔죠. 그것도 씹어 먹기도 하죠. 요리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산에 가서 칡농쿨이 무성하다 그러면 파잖아요. 파갖고 우리는 그 뿌리를 통째로 가져와 버리니까 그 칡이 죽어버리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칡을 먹을 줄을 모르니까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자, 이걸 먹게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 같으면 거기 가서 야, 이거 왜 안 먹고 이러고 있지? 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학위를 하던 시절에 아들이나 딸을 보러 한국에서 어머니가 오시잖아요. 그 객관적으로 보면 할머니들이시죠. 이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학교 잔디밭에서 쑥을 캐기 시작하십니다. 아, 이게 되게 난감한 거예요. 보니까 쑥이 그냥 막 천지에 흐드러져 있는 거죠. 아니, 이 미국 놈들은 왜 이렇게 귀한 걸 안 먹는다냐? 이러고서 이제 보면 어느 날 거기 어느 공대에 왔든지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저 연구실에서 이렇게 뭐 공부하다가 이렇게 내다보는데 어떤 분이 잔디밭에서 쑥을 막 뭘 하고 계시더래요. 저분 뭘 하시나 이러고 보다가 보니까 자기 엄마더래요. 그래서 후닥닥 뛰어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 그 분들이 벌써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막 승객을 벌이고 모시고 왔다. 아,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그 살던 대학원생 그 타운하우스들이 쭉 있는 데인데 그 하루 있는데 뭐 저 경찰차가 막 출동해갖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뭔가 하고 저 보니까 어느 어머니가 어느 할머니께서 그 타운하우스 있는 동네의 끝이 저 큰 길로 낭떠러지예요. 근데 거기 경사면에 거기 가셔서 거기서 쑥을 캐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경사면에 이쪽에 저기 철망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촌하고 가르는 철망이 좀 있었고 여기는 철망이 없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구르면 한 80m 높이의 그 저 고속도로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가신 거예요. 여기 어떤 약간 일종의 개구멍을 어떻게 이렇게 통과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캐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먼 데서 누가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 출동을 해갖고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위에서 하다가 이분이 반대로 가버리시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고속도로를 막고 그 밑에 저 이런 그물도 치고 막 이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제 뭐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저 타운하우스 촌에 살고 있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어머니 올라오세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네. 쑥을 그렇게 많이들 캐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 생각했는데 야, 이 사람들은 왜 쑥을 안 먹나? 그리고 조금만 산으로 이렇게 가면 고사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고사리 안 먹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진짜 또 어머니들이 오시더니 단체로 고사리 이렇게 저 뜯으러 가시더라고요. 지금이 딱 고사리 그 할 때라고. 그 가셔서 수확해 오셔가지고 우리 다 불러가지고 또 고사리 무침도 해주시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날 얘기가 계속 얘기가 그 할머니들은 참 미국 사람들은 정말 모자라다고 아니 천지에 먹을 건데 왜 이거를 안 먹는지 모르겠다. 미국에서 칡이나 잉어를 도입할 때 한국 사람을 한꺼번에 도입을 하셔야 그것도 천적도 같이 도입을 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천적이 아니라 그 과정, 네, 그 과정을 생략하신 게 문제가 아닌가. 네, 농담입니다. 마지막 마무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저도 처음에 아시아산 잉어가 문제라는 걸 제 옛날 학생한테 듣고 참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근데 그 문제의 동영상을 보고는 진짜 경악했습니다. 이야, 그 물고기들이 그냥 보트가 가는데 그냥 막 튀어오르는데
이게 진짠가? 이걸 누가 좀 조작한 저 영화가 아닌가 그럴 정도로. 근데 제 제자가 하는 얘기가 그 연구하러 조사하러 나가면 뭐 종종 겪는 일이래요. 왜 걔네들이 튀어오르는지는 아직 명확한 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 제 제자의 말로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물가로 물 수면 쪽으로 올라와 있다가 모터보트의 모터 소리를 들으면 흥분해 가지고 튀어오르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일설에 의하면 뭐 걔네들이 그 몸에 붙은 아가미에 붙은 기생충을 떨어내기 위해서 튀어오르고 물에 떨어지면서 그게 떨어져 나가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뜨려면 방광, 그들의 방광에 공기를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차면 뭐 또 그걸 비워야 되고 뭐 하여간 별의별 지금 가설이 다 나와 있는데 어느 가설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현실은 미국의 많은 호수 강에서 뱃놀이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냥 뭐 잉어들이 그냥 마구 뛰어 올라서 사람에게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은 최후의 수단은 사람이 잡아먹는 걸로. 그래서 잉어가 굉장히 고급 음식이고 맛있다. 잉어가 실제로 기름기가 좀 많은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맛을 들이면 잘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태공들은 잉어 한 마리 잡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여유가 있으시면 미국으로 잉어 낚시를 가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